자아에서 경험적 인식이 되는 거? 재훈이? 아, 전준성. 아이스티를 쪽쪽 빨고 있던데, 어? 코어가 뭐예요? 어? 자아의 동일성이요? 예, 그래, 코어를 물어보면 항상 1문단에서 대답을 해야죠. 알겠어? 1문단. 오케이? 이 지문은요, 사실 1문단과 2문단 있죠? 그거를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1문단 뭐라 그랬지, 얘들아? 1문단은 글 전체 코어를 알려주는 문단이라고 했잖아. 알겠지? 항상 그 원리에 입각해서 얘들아, 글을 갈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자. 이게 유명한 지문이죠.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그 유명한 이제 칸트 지문인데요. 얘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잖아? 그거는 내 생각에는 애초에 현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출제된 문제들을 이따가 풀어보잖아? 그러면은 그 미시 정보들을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메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자. 자,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1문단이 되게 어려워요. 특정한 개인을 뭐라고 한대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이라고 한대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재훈이도 있고 성주도 있고 그죠? 승준이도 있고 수정이도 있고 여기서 이런 개개인들이 인간을 뭐라고 한답니까? 다들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 A, 인격 B, 인격 C, 인격 D 이렇게. 여기서 전부 다 뭐다? 개인은 뭐를 가지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이 중에서 나, 알겠어? 나를 뭐라고 한답니까, 얘들아? 그 중에 나를 뭐라고 한답니까? 얘를 이제 자아라고 한다. 알겠지? 이것들은 다 이제 인격이고요. 알겠지?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격의 동일성은 알겠어? 인격의 동일성은 뭐의 기반이랍니까? 모든 생각의 기초래요. 기반이 된다. 알겠죠? 인격의 동일성은. 그래서 인격이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다 동일하다는 건가?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워딩이 다 동일하다는 건가? 근데 보니까 어때요? 과거의 내가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과거의 나가 뭐야?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다. 알겠죠? 현재 나와 동일한 인격이다. 그럼 동일성이라는 워딩은 뭐야, 얘들아? 과거와 현재. 알겠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알겠어? 이게 뒤에서 이제 어떤 워딩으로 나오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알겠어? 이걸 또 통시적으로 바꾸기도 하죠. 뒤에서 워딩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알겠어? 요게 이제 서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알겠어? 여기서 이제 끊어주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코어가 뭐니? 준성아, 여기까지 봤을 때 코어가 뭐야?
아니, 사람은 인격이 있고 그 중에 나를 자아라고 한대. 그리고 인격은 뭐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대요. 딱 봐도 주인공인 워딩이 뭐야? 인격이죠. 알겠어? 그리고 인격은 어떻다? 동일하다. 인격의 동일성이 뭐야? 코어입니다. 이거를 못 잡잖아? 그러면 이 지문은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어?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질문. 알겠지? 그래가지고 인격은 동일하다. 이거를 이제 칸트 이전에 이런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즉 인격을 동일하다를 누가 설명한다 얘들아? 칸트 이전. 알겠어? 칸트 이전이 이제 이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을 한대요. 동일하다는 걸 전제로 두고, 알겠어?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 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알겠어? 생각하는 나. 인 영혼. 알겠지?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일한 주관이 어떻게 된다? 계속 지속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고, 알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관은 인식의 주체래요. 그리고 요 인식은 뭔가를 안다. 암이랍니다. 알겠죠? 이제 앞으로 다음 문단 읽다 보면 나는 이 지문에서 제일 헷갈리는 워딩이 인식이랑 의식이에요. 그래서 인식이랑 의식. 의식은 생각하는 거고 인식은 아는 거예요. 생각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사실 이것도 그 현장에서 10분에서 13분의 시간 동안 요거까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되게 사후적으로 여러 번 강의를 하고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들을 나열하는 거지. 알겠어? 현장에서 파악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현역 수험생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봐야 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현장에서 불가능합니다. 나도 이거 수능 다음날 풀었지만, 알겠어? 그때 나의 이해도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씨발 뭔 소리야? 이 상태였어요. 알겠어? 씨발 뭔 소리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봐야 될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코어를 본다든지, 알겠어?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갖고 요 정도로 이제 끝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2문단 봅시다. 2문단. 그러니까 요거 잡지 못하면 진짜 말짱 도루묵입니다. 인격은 동일하다. 이게 코어고, 이거에 대해서 칸트 이전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어? 이렇게 단일한 주관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격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알겠죠? 단일한 주관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어떻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떻다는 거야?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 당연히 인정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봐봐. 누가 나오냐면 두 번째 이제 칸트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어때요? 뭘로 이어지고 있어? 바로 역접, 그러나로 이어지고 있죠.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부정하거나 뭐 하겠다는 겁니까? 비판하겠다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뭐가 틀렸다고 할까요? 이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렇지?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알겠죠? 자, 칸트 보자. 칸트가 이제 칸트 이전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이. 나는 생각한다는 건 뭐다? 이코르 자기의식이래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생각해보면 이제 나, 자기, 생각한다, 의식 이렇게 워딩 매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가원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나죠. 그치? 얘가 얘기하는 건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슬쩍 뭘로 바꿨어? 나는 생각한다로 바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영혼이라는 이야기. 알겠어? 이게 영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 바꿔놨어요. 알겠어? 요게 이제 또 자잘한 속임의 의도라는 거죠. 알겠어? 그래갖고 자 계속 읽어보자. 이거는 나는 생각한다는 즉 자기의식은 뭐의 조건이다? 인식은 뭐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알겠어? 알매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대요. 부정적인 스탠스죠. 그러한 조건 자체는 어떻답니까?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얘들아, 실제가 무슨 워딩이야?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지? 실제.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자기의식이죠.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즉 영혼의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데 얘가 뭐라고 이제? 얘가 이야기한 뭐야? 영혼. 알겠죠? 즉 어떤 결론을 내는 거야? 이 영혼이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싫은 거야?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격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 영혼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칸트는. 그럼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알겠죠?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싫은 거야? 얘는 영혼이 100% 있다고 전제했거든요? 알겠어? 근데 얘는 뭐야? 이 100%가 싫은 거예요. 알겠어?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고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혼이 존재할 가능성은 50%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알겠죠?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까고 있다? 영혼이 100% 존재한다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문단은 이제 칸트 이전을 뭐 하는 부분이야? 공격하는 부분이죠. 알겠지?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문단 봅시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답니다. 또 이제 뭐를 이제 메인으로 반박한다? 칸트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칸트가 이제 영혼이 인격이다. 얘는 뭐였어?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되니까 인격이 동일하다 그랬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영혼 이코르 뭐란 이야기야? 인격이란 이야기거든? 오케이?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칸트는 계속. 알겠지? 영혼이 인격이다? No!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지? 왜? 아까 봐봐봐. 인격을 다 갖고 있다 그랬지,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 근데 아까 칸트 이전은 뭐라고 보는 거야? 사람들은 이 인격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얘는 100%가 맞는데, 알겠어?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칸트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안 된다?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50%인데 얘는 100%잖아. 알겠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내가 읽고 있는 게 뭐지? 칸트 이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봐봐. 자, 이거를 반박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냐면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뭐다?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알겠지? 그러면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요 두 개의 명제를 어떻게 한답니까? 얘도 맞고 얘도 납득을 한답니다. 누가요? 칸트가요. 각각은 납득을 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어떻다? 납득할 수 없대요. 어떤 부분이? 야, 여기도 되게 어려워요. 위시정보가 왜 어렵냐면 봐봐.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알겠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식이에요. 알겠어? 자기의식을 하는 게 뭐래요? 인격이랍니다. 그럼 어때 얘들아? 요게 서로 같은 거예요. 요게 서로 같은 거예요. 알겠어? A라고 치환하면 A를 하는 게 인격이래. 알겠어? 그리고 영혼이 뭐를 한다? A를 한대요. 알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와? 얘랑 얘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죠. 알겠어? 같다는 결론이 나온대. 얘를 이제 고정을 해놓고 매개로 영혼이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건 인격이라고 하니까 알겠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각각은 인정해 줄 수 있어도 합쳐놨을 때는 어떻다?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알겠어? 그러면은 왜 인정할 수 없어?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인격은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뭐였어? 실제함이었죠. 얘는 실제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 야! 일어나!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걸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응? 왜 졸아 지금? 알겠어? 이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결론 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되게 어렵게 써놨어.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니까 얘는 실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냐면 실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니까. 알겠어? 근데 얘는 뭐야?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죠? 의식은 꼭 무언가 실제함을 뜻하지 않는다. 영혼이 이제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실제성 여부예요. 알겠어?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왔어요. 이걸 알아야 15번의 정답을 고를 수 있죠. 알겠어? 요 워딩을 인지를 해야 15번 문제를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 자, 봐봐봐. 2문단, 3문단에서 결국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2문단, 3문단에서 칸트가 누구를 공격을 하고 있죠? 칸트 이전을 공격을 하고 있죠. 너흰 잘못됐다. 알겠어? 그러면 이제
사문단은 뭐야? 사문단은 칸트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자, 칸트는 통시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격은 뭐야? 인격의 동일성이죠. 알겠어? 인격의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띠리리리 했다. 그럼 뭐야? 직접 증명하진 않고, 그럼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칸트는? 하는 거죠.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띠리리리 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증명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해? 자기도 인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뭘 봐야 되냐면 이 글은 이런 글입니다. 내가 코어를 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인격의 동일성 있죠? 이게 메인 코어잖아. 알겠어? 요거에 대해서 칸트 이전 칸트 이전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했어? 인정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칸트가 2문단, 3문단에서 일단 어떻게 했죠? 이 새끼를 공격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4문단에서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그것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인격은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 스트로슨이 나옵니다. 알겠어? 스트로슨이 먼저 누구를 까냐면 칸트를 까요. 알겠어? 그러면서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쭉쭉쭉 전개를 합니다. 알겠어? 그리고 어때? 이것도 결국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롱게네스가 누구를 깐다? 스트로슨을 깝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자기가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알겠어? 3점짜리 문제는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 내용 일치 문제는 서로의 어떤 점을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영혼을 까버렸죠, 칸트는. 맞죠? 그 다음에 스트로스는 칸트가 뭔가 이렇게 의식만 중요시하고 신체를 간과했다라는 거를 까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어?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이 코어에 대해서 다들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들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견해는 뭐야? 인격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요거를 볼 수 있느냐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출제 포인트예요. 알겠어? 그리고 이제 뭐를 함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므로써, 알겠어? 이거에 매몰되면 뭐를 못 본다고요, 얘들아? 이 그림을 못 본다고. 알겠어? 매몰되면 이걸 못 봐요. 그리고 워딩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생각, 의식, 인식, 막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아마 100% 그랬을 거예요. 그지? 이걸 볼 줄 아는 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 다시. 가보자. 이제 칸트의 주장입니다.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뭐를 전제로 깔아야 가정해야 된다 그랬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복수의 주관입니다. 뭘로 기능한다?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 인격은 뭘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할까요? 쟤처럼 영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모두 까고 있는 거니 얘들아? 여기에서 사실 영혼만 깐 게 아니라 단일한 주관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얘는. 그쵸? 복수의 주관입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의 주체라고 했어요. 아는 주체.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때 여러 개의 주관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때 얘기했죠? 10대의 나, 20대의 나, 30대의 나, 40살의 나. 알겠어? 얘네들이 복수의 주관이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알겠어? 뭘로 가정을 해야 된다? 서로 동일한 인격이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된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인식의 주체라고 했잖아. 주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야. 칸트가 생각하지. 알겠죠?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뭐가 가능하다? 경험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답니다. 왜요? 밑에 보면 생각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알겠어? 생각의 구성이 뭐를 따른다? 시간의 흐름을 따른대. 야, 10살 때 내가 생각하던 거랑 20살 때 내가 생각하는 거랑 30살 때 내가 생각하던 거랑 40살 때 생각하던 게 분명히 어때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 왔어요. 알겠어? 나 10살 때는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알겠어? 근데 40살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습니다. 마이너스 측면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분명히 생각이 바뀌었죠. 알겠지? 생각의 흐름은 뭐야?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알겠지? 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야? 경험적 판단,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 알겠어? 도덕적으로 생각이 달라졌고, 알겠어? 그 다음에 경험적, 뭐야? 막 세상에 나쁜 놈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어때? 세상을 플러스로 보다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겠죠. 알겠죠? 요런 이제 가정이 되어야, 뭐다?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동일한 인격,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들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나는 시간의 단일한 주관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다. 얘는 동일한 영혼이라고 표현했죠. 알겠지? 칸트는 여기 와서야 이제 뭐야?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우리는 인격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서로 어때? 그래도 인격은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알겠죠? 오히려 인격은 동일하다는 거를 이제 인격이 동일하다는 걸 코어로 깔아놓고 각자 왜 동일한지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다섯 번째 스트로슨이 나옵니다. 스트로슨. 자, 스트로슨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자아를 인식하는 이거는 뭐랍니까?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 경험적 인식 방식과는 구별이 된다. 자, 출제자가 되게 훌륭한 게 이게 칸트의 견해래요. 오케이? 나의 읽기 메커니즘은 이
유기적인 연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시에 이걸 보자마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 그래서 다시 들여다봤어요. 알겠어? 근데 훑어보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경험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경험적 판단 여기에 나와 있긴 하거든. 알겠어? 근데 이거 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칸트에 대한 정보가 요렇게 뭐 요런 가정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됐잖아요. 그쵸? 맞지? 원래 칸트 문단에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스트로슨의 입에서 칸트의 견해가 어떻게 된 거야? 추가된 거죠. 알겠죠? 이런 방식은요,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 독서지문에서 잘 시도하지 않던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칸트의 견해가 추가된 거야. 그리고 얘의 견해이기도 하죠. 동의한다 그랬으니까요. 알겠지? 자, 근데 얘가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제 칸트를 공격을 합니다. 알겠죠? 자, 비판 지점이 뭐냐면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거. 알겠지? 복수의 주관이 인격의 동일성이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가정했죠. 즉, 이 가정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잘못됐다고 보지? 밑에 읽어보면은 뭐를 간과했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는 달리 스트로스는 인격을 뭘로 본다? 얘는 인격을 신체 플러스 의식으로 본답니다. 그럼 칸트는 뭘로 봤다는 거죠? 칸트는 인격을 의식만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뭘 되게 중시하는 애야? 인격은 신체를 되게 중시하는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건 팩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증명된 사실이라는 이야기. 알겠죠? 신체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겠지?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이며 그래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 알겠죠? 경험이 인식한 거에서 이제 추상화된 게 뭐랍니까? 추상화된 게 바로 자기의식이라는 거죠. 알겠지? 자아에 대한 의식.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의식이랑 인식이 마구 헷갈리기 시작해요. 알겠죠? 자,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식하기 때문에, 알겠죠?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결국에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됐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코어는 뭡니까? 경험에서 인식된 것이 추상화되는 게 자의식이지. 알겠어? 자기의식, 인식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야?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틀렸다. 자아의식이 아니라 자기의식이죠.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뭐가? 요게 결국에는 뭐다? 이걸 이끄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알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신체, 경험, 자, 현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알겠어?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로스는 뭔가 신체라는 워딩을 중요시하고 있고 경험이라는 워딩을 중요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격을 요거에서 그러니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요거 그치? 여기에서 되는 거지 자기 의식에서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경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의식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롱게네스가 나옵니다. 사실 나는 롱게네스 문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롱게네스가 얘를 비판합니다.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게 아니래요. 뭐를 까고 있는 거죠? 얘를 까고 있는 거죠. 얘 전체를 까는가 싶었는데 이 문장만 읽으면. 근데 밑에 읽어보면 또 뭐야?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자아랑 인격이 결국 뭐다? 경험을 통한 거래요. 알겠지? 그리고 위에 문장 봐봐.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되는 게 아닌데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싫다는 거야? 경험은 인정하는 거고 경험에서 추상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얘한테도 경험은 되게 중요한 워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미묘한 스탠스가 되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롱게네스는 인간은 어떻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뭐도 가지고 있답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있대. 이게 누구 주장이래요? 칸트의 주장이래요. 이것도 어떤 방식이야? 칸트 이런 얘기 했나? 이런 얘기 했나? 물론 연계가 있긴 해요. 복수의 주관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하잖아. 오케이? 칸트한테도 경험적은 되게 중요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윤리적 판단. 살면서 윤리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인간은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을 하는 무슨 존재다? 도덕적 존재고, 알겠죠? 요거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견해입니다. 알겠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롱게네스의 입을 통해서. 알겠죠? 추가된 정보예요. 얘도 칸트의 견해가 추가된 거고, 얘도 칸트의 견해가 어떻게 된 거다? 추가가 된 거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인정하나,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그러나 이 자율성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죠.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대요. 알겠지? 자율성은 이제 뭐야? 스스로의 선택. 그래서 이 자율성에서 스스로 선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신체가 있어야 되고 어떻다? 살아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뭐다? 신체다라고 주장한다. 알겠어? 얘도 인격의 동일성을 어쨌든 신체를 통해서 인격이 동일하다는 게 증명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이해돼서? 얘도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고 얘도 어때요? 인격의 동일성을 어때? 신체가 만들어낸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들이 바로 인격이므로 이걸 통해서 인격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칸트에 따르면 자기 의식은 영혼의 실제를 보장한다? 칸트에게 있어서 영혼이 존재한다, 100% 존재한다. 그게 발작 버튼이었죠. 그치? 맞죠? 그러니까 실제를 보장한다 그러면 칸트는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알겠죠? 자, 2번.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야, 지금 인격의 동일성 자체가 뭐야? 애초에 코어가 뭐였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격이 동일하다였어요. 이걸 다들 인정하고 있죠. 알겠어?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이 앞에다가 어떤 인간을 넣어도 이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3번.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 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칸트죠.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가정을 어떻게 했어? 스트로스는?
반박을 때려버렸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스트로스의 발작 버튼인데, 이거. 알겠죠? 4번, 스트로스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이거는 그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뭐라고 쓰여 있어?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죠. 신체를 뭘로 바꿨어? 의식으로 바꿨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칸트가 들어가면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어요. 과학적 사실이다까지 붙었으니까 또 그러면 애매한 선지가 되버리죠. 알겠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평가원에서 그렇게 안 만든다는 이야기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돼 있지. 인격의 동일성이 되려면. 알겠죠? 그다음 5번. 자, 15번은 이제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 실제성이라는 워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두 개의 문단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야? 인격은 100% 있지만 영혼은 뭐야? 50%잖아. 존재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성과 1번이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이 두 전제가 이거잖아. 이거. 얘네들이 연결하고 있는 개념의 함의는 뭐야? 실제성 여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이죠. 알겠지? 오케이? 자, 16번 보세요.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하면서 칸트와 스트로스를 비교하고 있죠. 그럼 여기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봤을 때, 자,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 스트로스네 입에서 나온 칸트의 견해죠. 많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경험적 인식이 어디에?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대요. 경험적 인식 때문에 뭐가 생겨?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치?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이 뭐를 만든다? 자아에 대한 인식을 만든다. 경험적 인식이 주체고 주어고 자아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이거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목적어죠. 객체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는 건 뭐야?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적 인식을 만든다라고 주계기소로 바뀌었죠. 알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오히려 나는 16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봅니다. 알겠어? 자, 17번은요. 갑 보자. 갑이 누구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서 프로그램으로 재현했대. 그런 경우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 인식의 동일성을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갑이 인식의 코어인 인식의 동일성을 인정해 안 해? 아니, 뭐야?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해 안 해? 안 하고 있죠?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다. 왜요? 신체가 아니니까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신체가 있어야 된다. 이건 딱 봐도 누굽니까? 스트로슨이죠. 스트로슨이 저 프로그램은 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스트로슨의 답변이에요. 알겠어?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갑은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을은요?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다. 신체는 없지만 사고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 인격의 동일성은 뭐야? 사고 기능의 동일성, 인식의 동일성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는 칸트 아니면 칸트 이전이게. 알겠죠? 신체 굳이 필요 없다. 자, 근데 봐봐. 1, 2번 선지는요. 내가 생각해 시력 측정 테스트입니다. 1, 2번 고르신 분들은요. 미신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보세요. 롱게네스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고. 야,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이 인격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갑이? 인격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시력 테스트입니다. 2번 볼게요. 자,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 야, 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신체 필요 없다 그랬지. 그죠? 이것도 시력 테스트입니다. 앞에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거 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 이거죠. 중요한 건 뭐야? 인식의 동일성을 인정해 안 해?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근데 봐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 저기 위에 써있잖아.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다. 갑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해 안 해? 안 하죠. 얘는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 안 해. 쟤는 해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입장에 서로 상충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죠? 이게 왜 정답이 없다고 무슨 교수님은 정답이 없다 그러고, 그거는 이 수능 메타를 몰라서 그래요. 알겠어? 되게 단순하게 정답은 뭐다?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쟤는 인정하고 있고 갑은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둘이 부딪히죠? 그럼 서로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정답은 그래서 아주 쉽게 3번이 되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